빠바 기출세우기 가정법에 의해서 가정법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현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슈퍼맨이라면, 내가 누구라면, 내일 비가 온다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내가 슈퍼맨이라면 내일 비가 온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슈퍼맨이 될 수 없지만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가정법이 없습니다. 가정법 동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즉 현실 반대 가정을 할 때, 즉 내가 슈퍼맨이라는 말을 할 때는 현실 반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소설을 쓰고 판타지 소설을 쓴다는 개념이지만, 내일 비가 온다면은 말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법과 현실을 말하는 그 문장은 우리나라만은 동사 모양이 전혀 다르지 않지만, 상을 보고 짐작을 해야 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동사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 반대 가정을 할 때는 뭐만 동사 모양만 잘 챙기면 됩니다. 다른 거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는 동사 모양이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개라고 해봤자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그죠?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 5개가 될 텐데, 프랑스어나 라틴어나 독일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20개가 넘어요. 그러면 가정법 동사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현실과 현실을 아닐 때로 완벽하게 구분을 해서 동사 모양이 달라지지만, 우리나라 말은 그렇진 않고 영어는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동사 모양이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아요. 먼저 가정법의 기본 형태와 의미를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반대 가정이죠.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공식은 어떻게 됐고, if 과거 컴마 would 동사였죠. 그 다음에 B번은 과거 반대 가정이죠. SMDA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공식은 어떻게 됐고, if had pp would have pp였습니다. if 과거 우도 동사인 경우에는 이 과거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가 나올 때 what을 안 쓰고 what만 쓴다. 그 다음에 would 자리에 could나 might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라고 가르쳤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외우게 됩니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if 과거 우동사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어차피 시험은 동사의 모양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0번은 혼합가정법이죠. 영어로도 이렇게 씁니다. 이때는 if had pp이고 뒤에는 would 동사가 됩니다. 이때는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뭐 했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쓰이는 문장이고, 뒤에서 어떻게 나오라는 말로 시점을 정해주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힌트가 이렇게 잘 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A하고 B하고 C의 문장은 극명하게 가정법의 기본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정법이란 1초 후에를 예상하는 게 아니고
1초 전에를 가정하는 후에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현재 반대 가정이면 과거로, 과거 반대 가정이면 헤드 PP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전체 구조를 굳이 암기라 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if 과거 우도 동사, if had pp would have pp. 문제가 평이하네요. if 과거 우도 동사, if had pp would have pp. 여기는 지금 과거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현재 여전히 좋은 친구이겠다라는 뜻으로 혼합가정법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비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혼합가정법은 좀 특이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still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도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if 과거 우도 동사,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밑줄을 쳐서 공식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도 동사가 있거나 우도 have pp가 있는 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이게 나중에 하시다 보면 if had pp, 우도 have pp죠. if 과거 우도 동사인데 이때는 혼합가정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는 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f 과거 우도 동사, if had pp, would have pp입니다. if 처리 what나 should를 이용한 가정법이라고 그랬는데요. if 다음에 what나 should를 사용한 가정법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라고 되게 설명을 하는데 책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여기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 9번도 혼합가정법이구나. 미안. 네, 나고 때문이네요. 네, 9번 문장을 보셔도 비싼 차를 안 샀으면 돈이 지금 남아 돌겠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쓰냐면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직업을 다시 선택한다면 나는 언론인, 기자나 저널리스트가 돼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보다 미래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 슈도 같은 경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 전부 다 같은 표현인데요. 그죠? 여기는 또 언제냐면 if 다음에 슈도가 나오면 혹시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으로 약간 부드럽고 정중한 표현으로 잘 나타납니다. 만약에 경제 성장이 멈춘다면 혹시나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미래 가정이죠. what와 should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느낌보다는 미래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hould는 이따가 if가 생각되는 형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wish와 SIF인데요. I wish는 뭐뭐라면 좋겠다. SIF는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이것은 네, 적어볼게요. I wish 다음에 됐다면 조동사 나오는데요. 이 동사의 모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쓰고 첫 번째는 현재 반대 소망이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뭐뭐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그럼 현재 반대 소망이면 과거 동사 또는 옷사나 오 중에 오만, 과거 반대 소망이라고 쓰겠습니다. 과거에 뭐뭐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 had pp 이렇게 쓰는 것이죠. 현재 동사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즉 I wish I am 안 됩니다. I wish I can 될 것 같죠?
느낌은 그렇지만 전혀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과거 동사만 씁니다. 또는 헤드 PP만 씁니다. 그 다음 SIF나 SDO는 둘 다 마치 뭐뭐처럼이란 뜻인데요. 뒤에 조동사 나올 때 이 동사의 모양은 또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마치 뭐뭐처럼, 과거 동사를 씁니다. 또는 was나 was 중에 was만,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때는 헤드 PP를 씁니다. 그 다음에 IBC 다음에 현재 동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쓰면 되는데요. 밑에 아마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UC와 SIF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 시제와 뒤 시제가 같은 시제라면 과거 동사를 쓰는 게 맞고, 같은 시제라면 과거 동사를 쓰는 게 맞고, 같은 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동사하고 뒤에 있는 동사를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동사하고 뒤에 있는 동사를 비교했을 때 같은 시제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한 시제 앞선 시제라면 헤드 PP를 쓰시면 됩니다. 한 시제 앞선 시제라면 헤드 PP를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뒤에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보고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세요. 와이어는 스피크 말합니다. 마치 전문가처럼. IWC 나는 옛날에 연락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입니다. SIF 다음에 헤드 PP가 나왔죠. 마치 그것을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가 비포가 있으니까 또 과거이므로 또 과거에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이니까 헤드 PP를 쓰시면 되겠고, 여기는 현재 반대 소망이겠습니다. 부모님이 뭐 했으면 좋겠다? 나의 계획을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승인하지 않아서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승인하면 좋겠다 등등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말로 해석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허락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말했을 때 엄마가 허락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을 했는데 이미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반대 소망,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가정법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IF나 SDO 다음에 직설법이라는 얘기는요, 현재 동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 동사를 쓸 수 있는 것은 되게 비유적인 표현에서 쓰고 문학과 비문학에서, 특히 문학 작품에서 잘 나옵니다. 심경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에서 특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동한다 마치 부자인 것처럼. 네, 아직 부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와이프가 토크 말합니다. 마치 뭐처럼, 만족하는 것처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런지 아닌지 모른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if의 생략 너무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너무 중요해서 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을 하지만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우는 게 가정법이면 3학년 때 가정법 배우거든요. 현재 반대 소망이나 과거 반대 소망을 이미 나오고 있고, 혼합 가정법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SIF나 IBC도 실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if의 생략은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문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는 게 맞아요. 절대로. 만약에 한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if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컴마 다음에 조동사가 나올 때 if를 빼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조동사 컴마 조동사 문장이 되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이 컴마로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조동사 컴마 조동사는 100% 비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앞으로 와서 대신 if 자리를 차지하고 if가 생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동사 자리에 오는 말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were, 두 번째는 had, 세 번째는 아까 정중한 표현의 should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독해를 할 때도 문법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것이고 물어보는 말이 즉 의문문이 없는데도 물음표가 없는데도 원하이드가 시도가 이렇게 앞으로 있으면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는 능력도 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If I were healthy라고 생긴 것이 if가 빠져서 were I healthy가 되고 원래 어떻게 생겼는데 if I had known 내가 옛날에 알았더라면이라고 생겼는데 had I known으로 if가 빠진 형태입니다. 말을 할 때보다는 글로 쓸 때 많이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글로 쓸 때 이렇게 쓰면 몇 번 말했지만 아주 고급진 문장입니다. 아주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 다음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뭐가 대신 앞으로 워나 헤드나 슈드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조동사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정과 조건의 의미가 함축된 오구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말 잘 나오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if로 바꿔 써보라는 주관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네가 그 사람을 춤추는 걸 본다면 만약에 내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부분을 if로 쓸 텐데 단순하게 어떻게 쓰거나 또는 to 부정사 또는 pp 형태로 얼마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게 쓴 것 같네요. 그 중에 뭐뭐가 없다면이 결정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죠. 한번 쓰면서 외워야 합니다. 많이 외웠겠지만 네, 이런 것이죠. without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바뀌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에 맞게 이 네 가지를 잘 골라 쓰는 게 서술형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꼭 서술형이 아니더라도 이 네 가지 표현은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뭐뭐가 없다면 해석하기 힘든 어구입니다. 네, 저도 옛날에 맨투맨이라고 좀 이상하게 생긴 문법책을 보면서 이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외우기 싫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6개, 7개를 한꺼번에 외우라고 하니 한 페이지에서 그래서 바꿔 쓰라는 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를 바꿔 쓰는 게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 서비스라는 말이 도움입니다.
네가 만약에 어디 산다면, 시골에 산다면, 만약에 트래픽 잼이 없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남을 속이지. 이거는 과거네요. 플레이스는 처지란 뜻입니다. 상황, 처지. 만약에 내가 네 처지라면, 이거 되게 중요하죠.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것을 프로서브라는 문제가 바로 바쁘다 그랬죠, 이번 주에. 바쁘지 않으면이라고 프로서브라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정과 조건의 의미가 함축된 어구의 가정법 여부 파악. if절 대신에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가 함축된 어구가 사용된 경우 뒤따르는 동사를 통해서 가정법 과거인지 완료인지 알 수 있다. 주어가 if절이 아니더라도 우두를 보고 그럴 것이다, 다룰 것이다, 그럼 이거는 더 노련한 교사라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럼 결국 노련한 교사가 아니어서 그 학생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얘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축된 의미를 찾아보라는 것은 결국에 한글로 낼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더 뭐한 사람이라면, 노련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학생을 다른 방식으로 다뤘을 텐데 아쉽다라는 내용을 풀어 쓰는 게 서술형에서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 같습니다. otherwise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은 서술형 문제이고요. otherwise를 바꾸어서 써보라는 문제는 가정법 파트가 꼭 아니더라도 2학년 3학년 지문에서 얼마든지 otherwise를 밑줄 쳐서 풀어 써보라는 문제가 배점이 높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주어를 잘 보고 같은 주어를 맞힌 다음에 A가 could have pp니까 앞에도 if had pp로 맞추는 것이겠죠. 여기하고 반대를 써가지고 한글로 머릿속에 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바로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한글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뭐 쓴다거나 해서 한 번에 써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마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otherwise는 나올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가 아니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다시 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끝.